밤사이 업데이트된 해외 뉴스 확인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미국의 5월 PCE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6.3% 상승해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3월을 기점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 6.4%를 밑돌았습니다. 한편 근원 PCE 물가지수도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마이크론의 2분기 주당 순이익 2.59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3분기 제시된 예상 실적이 가이던스를 하회하며 시간을 거래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알려진 닥터둠 누니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복합 경제위기를 예고하며 글로벌 증시의 추가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주가 반등이 가장 두드러질 업종으로 비필수 소비재를 꼽았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IT 업종도 S&P 500 지수의 향후 상승폭을 웃도는 주가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며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환경보호청의 미 전역 석탄가스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이 기다렸던 지표 결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5월 PCE 물가 지표 결과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근원 PCE 물가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 이제 좀 완화됐다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지 이에 따른 증시 대응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연준이 선호하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실시간 변화보다는 정확하게 더 반영을 하고 있는 핵심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5월 달에 0.4%포인트 증가를 하면서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숫자인 0.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연간 환산으로 계산해 보면 약 3.6% 상승률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한 숫자를 보시면은 그 숫자도 완만해지고 있는 숫자인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5.3%의 고점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4.7%가 나왔습니다. 원래 4.8%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살짝 더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5월 개인 소득 및 지출 데이터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4월 달보다 더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수요일 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을 때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점검하는 숫자가 되겠었는데요. 이 숫자도 여전히 0.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연간 환산 2.4%,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주간 실업주당 청구권 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23만 1,0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숫자는 예상치인 22만 8천 명보다 3천 명 더 높은 숫자이고요. 완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에 충분히 분명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미국의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PMI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7월 27일 날 0.5% 내지 0.75%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0.75를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2.25%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 증시가 1970년대 이후에 최악의 1분기를 겪은 가운데서 하반기도 최악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21%나 급락을 했고요.
이는 1970년 이후의 상반기 낙폭으로서 최대 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 하락을 했고 또 만약에 1월 3일 고점으로 계산하면 거의 22% 가까이 하락을 하는 숫자이고요.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15% 이상 급락을 했을 경우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1970년부터 쭉 5번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하락하고 난 이후에 하반기의 상승폭의 평균값은 15.25%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이 상승했던 해가 1932년도 55.53%이고 가장 낮게 상승했던 때가 1940년 6.01%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고 경제 성장률도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돌려보는 이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보더라도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대부분 20%에서 35% 정도 향후 1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맷 스투키 시니어 포트폴리 매니저도 지금 여름에는 변동성이 예상이 되지만은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는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상승 여력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넉 달 만에 기지 개편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왔는데요. 중국 제조업 경기가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추가 부양책 펴는데 조금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중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지금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됐죠. 사상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달에 50.2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49.6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생산량, 신규 주문, 구매 수준 등등이 다 4개월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규 수출 주문 부분도 완만한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배송 시간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로 보면은 투입 비용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또 기업 심리가 또 3개월 최고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PMI 제조업 지표뿐만이 아니고요. 비제조업 PMI 지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급락을 했었죠. 이 부분이 급등을 하면서 50 위로 크게 올라섰고 54.7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주문이라든지 신규 수출 모두 확장세에 들어섰고 고용은 더 낮은 비율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뢰도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국 증시는 상승폭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닥 이후에 큰 폭의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9%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1.1%나 상승을 했고 심천종합지수도 1.3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5.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간 단위로 적극적인 부양책이 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심천지수 추종하는 ETF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또 신재생 에너지, 돼지고기 산업 등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종목들 지수 관련된 쪽이 10에서 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쪽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전기차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 또한 돼지고기라든지 음식료 쪽에 대한 상승 여력도 높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다음 주부터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이 차트부터 한번 띄워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차트는 뭐냐면 경기 침체와 직결되는 대세 하락장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현재까지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아까 보니까 루비니 교수님께서 뭐 50% 더 폭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런 차트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오는 숫자일 겁니다. 1937년 또 2007년, 2009년 1973년, 74년, 2000년도
부터 2002년 그리고 1929년에서 32년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건 아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뭐 70% 폭락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은 되지는 않고요. 이번에 반등을 지난주에 성공했다가 이번 주에 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여름철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해야 되고 또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경기 침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명목 성장률은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한 숫자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번 주에 보여드렸듯이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출 증가율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서 체계적인 붕괴, 50% 하락장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을 거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은 한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는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실질 경기 침체 가능성 그 사이즈를 보아가면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속도를 보아가면서 천천히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국 증시를 들여다보시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는 좀 올라야죠. 올라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상반기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금요일 글로벌 투자뉴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